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을 참교육하신 이유에 대한 분석이 화제입니다. 기자들 단톡방 사이에서 도는 화제가 된 찌라시 보고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처음 발언에 대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계산된 발언이라는 평가. 1. 중동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표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의 당사자인 점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쉽지 않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미국 정부도 공식적인 비판을 한 내용이다. 4.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기 어렵다. 5.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서 이번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6.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7. 한국 국민들도 이 대통령의 포스팅과 이스라엘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정부의 스탠스에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의 포스팅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보면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포스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란 부분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유력 보수 언론 기자가 직접 올린 글이라 저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잼프께서 이런 글을 쓰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준동을 막기 위해 미국 측에서 이걸 요구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두고 언론의 악마화로 핵심 지지층이 아닌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주된 평가는 이거였습니다. 일은 참 잘한다. 돌파력이 있는 뛰어난 행정가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보여주었던 실천력. 그건 누구도 쉽게 부인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행정가로서 유능한 건 알겠는데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철학적, 도덕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인가?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비판 발언을 기점으로 그 평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놀랐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야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국가 지도자의 면모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발언이 단순히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인권과 정의라는 묵직한 화두를 아주 선명하게 던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현실주의자들 혹은 주류 언론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아니, 지금 중동 정세가 어떤데 굳이 이스라엘을 자극해서 외교적 마찰을 빚느냐? 경제적 실리를 생각하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묻어가는 게 현명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입니다. 자, 실리 참 좋은 말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받은 피해는 모든 국가 중에서 최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외신들도 우리 한국이 가장 큰 피해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침묵해야 합니까? 마치 윤석열의 폭정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고고한 척, 모르는 척하는 언론들과 강남 부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처절한 식민지배를 겪었고 끔찍한 전쟁을 치렀으며 피를 흘려가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해낸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의 도움과 연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해졌다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서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배금주의적 계산기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은 확실하게 하는 것,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용기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번 발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외교 채널이 껄끄러워질 수도 있고 특정 분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국가 지도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도덕적 권위를 세우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고 눈이 있는 국제사회 지식인들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발언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모두가 침묵할 때 보편적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며 쓴소리를 할 줄 아는 나라, 그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고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정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고 국가 지도자는 그 가치의 기준점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행정가로서의 유능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천민자본주의와 배금주의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깃발을 들어올린 것, 저는 이것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가장 큰 성과이자 그를 다시 보게 만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밥만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킬 줄 아는 진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길에서 리더가 보여준 이 분명한 방향성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공격하는 이직들, 우리는 에너지 수급의 절대 다수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범아랍권의 우호적인 입장을 확보하는 건 대한민국에 사활이 걸린 문제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명분상 그 누구도 이 일을 제의하기 힘든 철저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보편적 인권의 고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더욱 절묘한 건 타이밍과 소재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포탄이 오가는 현재 진행형의 가장 민감한 사안을 직접 건드린 게 아닙니다. 2년 전 발생했던 사건, 이미 국제사회의 가치 판단이 어느 정도 끝난 명분 있는 사건을 소재로 삼았죠. 이것은 서방 세계와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마찰을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면서도 아랍권에는 우리가 당신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고도의 외교적 수익입니다. 대비 무대를 위해 얼마나 섬세하게 소재를 골랐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발언이 가진 폭발력은 단순히 밖을 향해서만 터진 게 아닙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봐도 아주 탁월한 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글로벌 스케일의 신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지자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세계 무대에서 보편적 정의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당원 사이의 결속력이 전례 없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결정적인 이벤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고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들 합니다. 이 거대한 외교적 체스판에서 우리의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공간을 열어가고 있는지 그 영리한 데뷔전의 본질을 직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